우리가 1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산문의 기대요. 자, 산문의 기대요. 송수건 씨. 자, 이건 좀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이야 해서 계속 부르고 있죠. 말 건네기 쓰고 있고요. 아니? 말을 건네는 어조 쓰고 있죠. 청자를 누이로 설정해서. 자, 가을산을 그림자에, 자, 가을산 그림자에, 빠진 눈썹 부어난. 자, 이게 죽은 누이의 한이자 일종의 분신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이것을 지금도 살아서 보느냐? 라고 물었어. 자, 이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죠? 누이가 오래전에 죽었다.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정정한 눈물. 누구의 눈물이야? 나의 눈물이야. 오케이? 가로를 쳐놔. 자, 요거에 대응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정정한 눈물. 나의 이 정정한 흐르는 눈물을 돌로 근데 눌러 죽였대.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 화자는 눈물을 한마디로 딱 죽인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어때? 슬픔에만 갇혀있는 인물일까요? 아니겠지. 그치? 좋아. 자,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초반부터 보이고 좀 있습니다. 자, 이 눈물 끝을 따라가면, 그 정정한 눈물 끝을 따라가면, 짐은 한마디로 천이야, 천. 이게 고유어야, 고유어. 이랬을 때 한마디로 천일 동안의 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 붙으면 그냥 천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니의 뜻이야. 오케이? 많고 많은 밤에 그 강이 눈물 끝을 따라갔을 때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그 긴 밤에 강이 일어서는 거야. 얘들아, 강이 일어선대. 강이 일어선대. 느낌 어느 느낌이 와? 응? 상승된 느낌 좀 들잖아. 자, 재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이 눈물이 강이 돼가지고 쫙 일어서는데 그 강이 일어서는 것을 또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그런 고뇌의 말씀들이 돌로 살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거려서 온대. 자, 내가 누이가 죽어서 흘렸던 눈물이 그 눈물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 눈물 끝을 쭉 따라갔을 때 결국 밤에 강물이 돼서 일어서는 거고, 맞니? 그 가라앉았던 그 곧 죽음이라는 것들이 돌로 다시 살아서 반짝여 올 수 있다. 뭐죠? 윤회사상. 자, 그래서 이시랑 이시 비교해서 내라 그러면 단순히 무슨 재에 대한 믿음 이건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불교적 세계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또 물속에서 살아서 튀는 이 물고기처럼. 그럼 그 물고기 또 뭐가 되겠어? 이 물고기, 산다와 다 모두 어떤 의미?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갖추게 되는 거야. 물속에서 튀니까.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것이 살아오던 것, 물고기처럼 살아오는 것을 다 재생, 부활의 의미죠. 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산다와 동백꽃이거든요. 한 가지를 꺾어서 또 어떻게 해요? 스스럼 없이 건네는 것을 지금도 살아서 보이네. 자, 약간 시각적인 것도 있고 비유적인 것도 좀 있고, 그쵸? 비슷한 시상 전개를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막 엄청 슬퍼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초반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재회의 믿음, 이게 공통점이었잖아, 자습도에서. 그지? 재회에 대한 믿음. 자, 이것을 굉장히 비유나 이런 걸 써가지고 시각화를 좀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상징적인 것도 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언으로 가게 되면 될 것 같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느냐? 보느냐? 구조 반복되네요. 그치? 가을산 그림자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나틀. 기러기가, 그러니까 이 죽은 누이의 분신이었잖아. 눈썹 두어 개 이 정도가. 그것을 기러기가 어떻게 한대 또? 강물에 뿌리고 가져오는 거죠. 내가 한 잔은 마시고 또 한 잔은 비워두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또 그런 물방울처럼. 이거 한 잔이 술 아니야? 뭐야, 강물 또 마신다는 거겠지. 그리고 한 잔은 또 누이 마시라고 또 한다는 거는 둘이 술잔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술잔이 아니라 물잔. 맞니? 무슨 강물은 물은 원래 좀 원형적 이미지로 재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약간 원형적이기도 해. 뭐 물론 고무도가에서 뭐 죽음의 의미를 띠기도 하지만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물이 재생의 이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 마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재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고요. 덜어는 입새 또 살아서 튀는 구조 계속 반복된다. 또 살아서 튀는 물방울처럼 물방울 튀어오른다. 아까 물고기가 튀어오른다. 재생부활이었어. 오케이, 누이의 부활.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가 지금도 살아서 보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재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이야, 그러면 아느냐? 가을산 그림자에 빠져 떠돌던 눈썹 그 두어나치 지금 이 몬물 연몬물에 또 비춰옴을 아느냐? 역시 그러면 여기의 이미지 중에는 그게 없다. 뭐가 없어요? 대조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죠? 다 모든 의미는 뭐랑 통해? 누이의 재생과 연결되는 것들이지. 그치? 이런 것을 살아서 보느냐라는 어떤 의문형을 반복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낸다. 돼? 안 돼? 되겠죠? 우리 거에는 자 제막매가에는 구조의 반복이 있니?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었어. 자 얘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게 있는 거죠. 됐어요? 그지?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느냐? 지우야 지금도 살아서 보느냐? 누이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아니 계속 말을 건네면서 지금도 살아서 보느냐? 이런 것을 보느냐? 이것들이 다 뭔데? 누이의 재생을 상징할 수 있는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지. 그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재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펴고 있다. 회의적 태도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아니겠죠. 그치? 오케이?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되겠어 안 되겠어? 종교적으로도 좀 통하죠? 그치? 불교적 윤회사상. 근데 이제 불교적 윤회사상보다 조금 더 갖다 댈 거면 비유적인 거고,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 치면 이제 형상화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것들을 통해서, 아니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형상화된 것으로서 누이의 재생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믿음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우리 거는 어땠어? 우리 거는 제막매가는 무슨 이 이미지들이, 이 비유들이 그냥 누이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얘는 아니죠. 그쵸?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제막매를 한번 따져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자습서에 있는 것만 따져 묻지 않고 한번 제막매랑 각을 한번 세워보자고. 자 공통점이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 제막매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자 공통점은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 있어. 재회 믿음.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일종의 불교적 윤회사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고 하는 것도 좋겠어. 그지? 그 다음에 고도에 좀 약간 상징적인 것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 다 띄는 거니까. 자, 근데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 볼까? 자, 차이점은 뭐죠? 자, 그러니까 누이의 기대어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좀, 자, 제막매가는 어떻게? 뭐야? 비유들은 다 뭐야? 누이의 죽음을 발현돼서 쓰여. 그죠? 자, 그치만 우리 뭐죠? 요 산문 같은 경우는 어때? 산문 같은 경우의 비유는 뭐죠? 재회나 재생과 부활이야. 맞니? 재생과 부활이야. 색깔이 같아가지고 좀 그런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다시 써주자고. 산문은 자 비유가 재생과 부활이야. 자 이런 각을 좀 세워줄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뭐도 하고 있죠? 문장 구조의 반복을 쓰고 있어. 자 문장 구조의 반복도 되고 누이에게 말 건네기도 하죠.
자, 이 반복을 통해서는 근데 드러내는 바도 봐봐야겠다. 뭐죠? 재회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 쓰기도 하고 있어. 됐니? 이렇게 또 뭐 이런 정도죠. 같은 비율 썼어도 디테일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이런 불스 엄청 쓰고 있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특히 여기 고뇌의 말씀 가지고 내용 회의 가끔 넣을 때 있는데 고뇌의 말씀도 뭐 고뇌한다는 거에 너무 또 착안해가지고 보지 말고 그냥 내가 흘리는 눈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슬픔이지 슬픔. 누구의 주겠냐는 슬픔 같은 거지. 그지?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 눈물도 다 마찬가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시어 구분해줄 때 눈썹 부어 낯은 이제 뭐야 누이의 분신 같은 거다. 이런 거 디테일만 조금 해줘 주시면 되겠죠. 많이 낼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나무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때 또 구분을 하시자고요. 자, 2020년 수능에는 제 막내가를 가을 무덤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부제가 제 막내가야. 오케이? 기영도가 또 써놨어. 우리 기영도는 당연히 현대시인이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때 봤죠? 그치? 숲속에 있는 성 봤잖아. 성벽인가? 자, 이건 태도면에서 완벽히 대조가 돼. 뭐라? 몇 쪽을 보시면 돼? 24쪽을 보시면 돼. 자, 자, 얘도 제일 초반에 누이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 산문내기 대어랑은 또 중복이 되는 게 뭐 하나 있죠? 말건내기. 맞나? 그럼 바로 보이시죠? 뭐 보니, 승우야? 14를 보시라고. 14. 자, 했을 때 말건내기는 똑같죠? 우리 산문기 대어랑. 자,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내가 술을 부어주랴. 네 파리한 얼굴 거기에 철철철 내가 술을 부어줄 것이랴. 죽은 누이에 대해서 조상 뭐겠어? 슬퍼해주는 거죠. 조의를 표하는 거죠. 자, 시리도록 허연 이 영화의 가을에 말이야. 시리도록 허옇대. 자, 그리고 망초꽃 이불 또 곱게 덮고 망초꽃 이불 덮었대? 뭐겠어? 그 무덤에 때 하는 거지 뭐. 웬 잠은 그리도 길더냐. 자, 여기에 의문형 어미들은 다 어때요? 그러면 명목이 아니라 명복 아닐까? 글자가 왜 오타가 있어? 명복을 기원하는 거고. 자, 뭐요? 다 죽음의 어떤 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지. 안타까움을 표해 주는 거죠. 큰 차이죠. 뭐랑? 제막매가랑. 또 우리 산문을 기대어랑도 다르고. 자, 그 다음에 풀씨마저 피해서 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핏바랜 담배머리로 누워있느냐. 푸석이는 이 자리에. 무덤 주변 또 삭막해. 그리고 빗바랜 단발머리로 너 누워 계시냐 이런 얘기잖아. 자, 여기 의문형 어미든 그러면 다 졸라 안타깝지, 그지? 보니까. 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서 껄끄러운 이 뼈다귀와 내가 악수를 하게 되면 누워가지고 그러면 딱딱 부딪히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자, 약간 시각화를 좀 쓰고 있네요. 색채적으로. 푸른 피, 고난을 같이 겪었던 그런 혈육의 피가 배어 나온다. 피가 아니야, 피 아닙니까? 가 배어 나온다. 둘은 서로 동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에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그랬을 때, 과거죠, 과거. 왜라서 그리도 숟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찝찝했던 서름을 같이 빨았더냐. 자, 의무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자, 사용해가지고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네. 아니? 과거 회상도 있네. 특이한 차이점이죠. 오케이? 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그때 그 산길에는 말이야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그런 질척이는 뜨물 속에 밥덩이처럼 부딪히면서 하구로 떼내려갔음에랴. 자,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전신에 땀방울을 또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쌓였음에랴. 다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풍요로웠어? 아닐 거냐. 졸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지? 자, 편안히 이제 누워 내 누이야. 죽음으로 이제 영혼 안식을 얻었다는 거고 네 파리 하늘에 다시 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 술방울이 자,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은 어인까닭이냐. 그러면 얘들아 뭐 지금 이거 굉장히 뭐야 산문을 기대어에서도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뭐 물고기 있었잖아. 근데 얘는 그 뒤에 그들 뭐야 내 마음을 흔들냐. 그럼 이거는 재생이야? 아니죠. 안타까움과 슬픔이지. 슬픔 때문에 그냥 괴로운 거죠. 그치? 됐어요? 이 못난 영혼을 요런 거 물처럼 튀어오르는 숯방울 이거는 가리킨 거와 절대 다르다. 뭐랑 달라? 뭐랑 달라? 산문의 기대어랑 다르지. 그지? 산문의 기대어 이런 부분들은 산문의 기대어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였어? 재생의 이미지였어. 부활의 이미지였다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기는 바로 뒤에 뭐죠? 내용이 이 못난 나의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든데 그럼 어떤 거? 나의 뭐야? 누이를 애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거지. 그치? 많이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주된 정서였고 어조는 말을 건네는 슬픈 목소리였던 것이고 그걸 의문형을 통해서도 잘 드러냈죠. 예상적인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드러낸 거 안타까움을 어떻게 드러냈다? 자, 의문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그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누이의 생전 모습을 형상화한 것도 좀 있겠다. 파리한 얼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했던 과거를 회상한다는 점. 그치? 이런 거는 우리 지금까지 시에 본 적이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망매가 산문에 기대어 가을 무덤까지 딱 이렇게 보게 되면 현대랑 내용적으로 그쵸? 혈육의 죽음에 대해서 내용적 특히 또 누이의 죽음이야 심지어. 그죠? 교과서에 접동세 있지만 접동세까지는 어차피 교과서 범위인데 아니니까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시들은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소서에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소서적으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헤매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봐봤어요. 원래 제가 그냥 해설하고 끝냈는데 자 그러면 오케이 자 뭐냐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내세에 대한 기억이 담기고 죽은 누이에 대한 형상화가 없으나 그지? 죽은 누이 자체의 생전 모습에 대한 형상화는 없단 말이야. 누이의 죽음만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냈을 따름이지. 그렇게 이해해야 돼. 맞지? 죽은 누이의 생전 모습에 대한 형상화는 없어. 자 그러나 가을 무덤에는 누이의 생전의 삶의 모습 오케이 형상화되어 있으면 제망매가 가을 무덤 모두 의문과 영탄의 표현 등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공통점을 치면 그래 이거는 공통점이 될 수 있지. 감정을 드러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의문과 영탄법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냈다만 공통황이지. 근데 감정의 방향은 달라. 그죠? 많이 뭐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의문과 영탄 표현이니까 봐봐. 어찌 갑니까? 라고 이렇게 허무해하는 거니까 이것도 감정도 공통적이겠는데? 안타까워? 초반에? 그죠? 내가 괜히 그 반대로 생각하고 막판만 생각한 거야. 태도 면에서는 이제 슬픔을 드러내다가 허무함 그러다가 뭐죠? 극복
보여주니까 감정 흐름은 다르죠. 정서 흐름은 다르고 요거는 공통항으로 둬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모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안타까운 정서 표현하고 있죠. 물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의지지만 미타차스 맞고 이거는 의지지만 앞에 분명 어찌 갑니까? 이거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영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은 의외로 영탄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이제 우리는 아직 서리법이라고 보진 않고 있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의문형 어미로 일단 먼저 생각해 두시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도 조금 푸시면 돼. 한번 풀어봐요 나중에. 자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혈육의 죽음 했으니까 내가 또 뭘 갖다 댔느냐 한번 쭉쭉 넘어가서 봐봅시다. 오케이. 송인 이런 거는 나중에 묻고 여기고. 오케이 넘어가서 하관이 내가 여기서부터 약간 페이지가 조금 여러분 오류가 좀 있던데 하관이는 한 31페이지인데 쭉 넘어가서 한번 봐볼래? 27, 28일 수도 있을 거야. 자, 하관 한번 봐보자. 오케이 여기는 27이네. 여러분 건 2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27 두 번 나와서 그래. 앞에 보면 27, 28 막 두 번 나오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페이지가 일치를 안 해. 자 하관. 하관. 자 이거는 내 동생이 갔어. 오케이? 우리 수능 특강에는 박모골의 이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랑 하관이랑 둘 다 동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관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고 치면 아들 죽은 유리창도 있고 아들 죽은 김광필 운수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저기 김현승의 뭐 눈물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혈육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 되게 많은데 약간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유사하게 더 내기가 쉬워요. 자 그랬을 때 자 관이 내렸답니다. 관짝이 내려갔네. 자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서 내리듯 하강 이미지가 있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주여 용납하옵소서 하고 기도조의 어조를 하나 써놨어. 슬프긴 하지만 내가 개슬프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주여 이것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이렇게 기도조 이렇게 조금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슬픈 거를 영탄법으로 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절제된 효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두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쫘르르 이렇게 하직했다. 하직 인사했다. 너랑 맞니? 쫘르르 음성상징을 조금 사용한 거였고요. 쫘르르 하직이니까 쫘르르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하강 이미지기도 해. 자, 그 후로 그를 내 죽은 아우를 꿈에서 만났어.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아이고 형님 근데 이거 형님은 진짜 만난 건 아니잖아? 환청이겠지. 자 하고 불렀다. 꿈에서 들리는 환청이겠죠.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뭔가 간절하지. 오냐고 전신으로 대답한 거니까. 그래도 그는 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승과 저승은 연결될 수가 없어. 맞지?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간절된 이곳은 눈과 비가 오는 이승 세상이야. 근데 또 눈과 비가 또 내려와. 계속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화자의 슬픔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지. 하강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말이야.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그런 세상. 툭 소리밖에 안 들리는. 열매가 떨어졌다는 건 뭐겠어? 또 하강이겠지 뭐겠죠? 죽음이겠죠. 다 보면 죽음이겠지. 근데 딱 툭 하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야. 아주 적막하고 허무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모습을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쵸? 잘 보여주고 있고, 공간도 대조돼 있고. 또 화자는 재회에 대한 간절함은 지니고 있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간절감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넷이 연결된다. 이러면 안 돼. 학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왜? 오냐 하고 내 목소리는 들리지 마라. 많이 들리지 마라. 그래서 재회에 대한 의지를 무슨 뭐 이승과 저승의 이런 뭐 윤회 이런 걸로 드러낸 작품을 하는 거죠. 그치? 오케이? 됐어요? 자, 이런 작품을 조금 보면 아주 쉽지. 그러니까 아주 허무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도조의 효과 말고 기도조의 효과 정도만 감정의 절제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부분 대놓고 너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는 안타까움 표했다고 해도 돼요. 이 의문형은 안타까운 거지. 어디로 갔냐 하면서 말이야. 의문형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화자의 안타까움 했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조 효과만 나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앞에 요 정도는 살짝 절제가 효과가 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 따져보면 결국은 슬픔이지. 됐어요? 자, 이런 부분 또 비교할 포인트가 있겠어. 얘는 주로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물론 뭐 우리 이제 떨어진 잎처럼 뭐 이것도 생각해 보면 둘이 공통학으로 조금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비유지만 그쪽은 그래도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살짝 하강 이미지 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떨 때는 비유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심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저에 떨어진 잎처럼, 맞죠? 보통은 이제 우리 자습서적인 표현에서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 누이의 요절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올 거란 말이지. 이 두 개 갖다 대면 또 이제 뭐 하강 이미지적으로 봐도 뭐 큰 무방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자습서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허용 가능한 해석일 것 같다. 사설 문제에서 많이 볼 수도 있을 표현일 거야.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기도조 어조의 효과를 여기서 얘기해 놓은 거고요. 그치? 또 밑에 가면 의문형은 조금 슬픈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중립적으로 봐줘야 돼. 자, 하강이지 반복적 제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단절, 이런 걸 체험했으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별가 한 두 쪽 넘어가면 여러분 건 조금 한 29, 30이나 있나? 자, 이별가라고 있네요. 이별가. 자, 요거는 또 의미가 조금 달라져.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잘 내기 좋을 것 같아. 심지어 올해 수능 특강이기도 하니까. 이건 수능 특강. 자, 뭐라카노 하면서 저평 강기석, 역시 아우 돼지시야. 자, 저평 강기석 어디겠어? 저승이겠지. 거기에서 니 뭐라카노 하면서 이거는 바람에 불려. 네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제대로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럴 거면 뭐라카노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자, 들리지 않죠. 바람에 불려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람은 어떤 의미야? 단절이지. 자,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그 뱃머리에서 말이야, 마치 뭘 떠올리면 생사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생사길, 제방매가에. 자,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서 들려 안 들려? 아직은 안 들려. 자, 여기까지는 거리감이야. 자, 그리고 뭐라카노 두 번 썼네. 반복은 됐는데 살이 좀 붙었죠? 정침복. 됐나요?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동아밧줄 내린다. 뭐 인연이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 해버렸는데 하강 이미지를 좀 보여준 것도 있겠죠? 사가 내리는데 뭐 여기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허용 가능한 해석이야. 자, 근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하면서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 시는 딱 하나 주의할 게 바람의 의미 변화야. 갈밭을 건너가지고 뭐야? 이제 이 바람은 나와 동생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처음에는 이 바람에 불려가지고 안 들렸는데 내가 하직을 말겠다라는 이 반복 표현으로서 뭐야? 뭔가 이제 인연이 다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표하지만 이제는 이 바람이 건너가지고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슬슬. 자, 계속 볼게. 뭐라카노 니 흰 옷장에만 자 펄럭거려. 여전히 안타까움은 그대로 있긴 있어. 자, 근데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나의 마음이야. 그걸 말줄표를 통해서 조금 드러낸 거지.
자, 이승 아니면 저승 안에서라도 인연은 갈대밭. 문장이 반복됐죠? 인연은 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 돼. 재회에 대해서 그만큼 소망을 지니게 되는 거네요. 저승에서라도니까. 그 이어진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맞니? 그러니까 들리는 거야. 뭐라카노 저편 강기 속에서 네 음성이 이제 바람에 불려와. 아까는 바람에 뭐였어요? 1년은 바람에 불려서 이때는 안 들린다였다면, 아니 뭐라카노 하는 소리가 안 들렸다면 이제는 그래 오냐 이승과 저승의 연결 됐어요?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이제 바람에 불려가지고 오냐 나의 목소리도 오케이? 나의 목소리도 이제 바람에 날려서 들린다라는 거지. 자, 1년의 바람에 불려서는 화살 대상의 단절을 얘기했는데 요 인식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죠? 특히 이제 어디니? 특히 구현에 가서는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이 바람을 통해서. 맞니? 그만큼 진짜 뭐 연결됐다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저승에서 제외하고 싶은 나의 소망. 됐어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초월해서 인연이 된다. 이거를 바람의 의미 변화를 통해서 드러낸 게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제망매가처럼 이승과 저승이 있죠. 당연히 대립적 관계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의 의미 변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시 같은 경우는 페이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시들은 좀 어때? 누이의 기대어 같은 거라든지 가을 무덤 같은 거라든지 딱히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의미가 변하잖아. 시어의 의미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물어보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다른 시들은 그냥 어떤 특정한 표현도 딱 그냥 그 주제를 좀 강조하는 데 쓰이고 의미가 단일해. 주제도 아주 단일한 거고. 그 산문의 기대어 뭐였어? 재회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미지 같은 걸로 계속 보여주는 거고, 가을 무덤은 오히려 의문형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졸라 슬프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하관은 어때요? 하강 이미지로 개슬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죠? 개슬프다 죽음 계속 상징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슬퍼하다가 단절감을 드러내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재회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의미 축도 변하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좋은 시죠. 순트가 올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자, 됐죠? 특히 점층법도 좀 쓰고 있는 부분 눈에 띌 것 같고요. 확장적 반복, 그 다음 대화체, 이건 말 건네기 쓰고 있으니까. 우리 거는, 우리 제망매가는 대화체니? 말 안 건네는 거야. 누이야 이러고 있지 않잖아. 그래? 여기선 너 대화체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조금 잘 구분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 우리 대화체를 합의하고 있죠. 말 건네기를 제대로 써서 하고 있느냐, 청자를. 그리고 중심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냐, 특히. 근데 우리 그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하고 빨리 보내는 것 같지만 그건 안타까움을 그냥 내가 표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덧배도를 좀 봅니다. 대화체까지 얘기한 적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건네기 정도로만 이게 중립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제망매각까지 다 한번 다뤄봤고요. 이러고 끝나지. 40쪽으로 해서 끝나네. 자, 이렇게 되고요. 딱 하나 향가적으로 보자. 향가적으로 보게 되면 얘들아, 향가적으로 보게 되면 찬기파랑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연동해서 볼 가치가 있어. 찬기파 그런 거 어디 있노? 제가 뭐 해놨는데? 쭉 앞으로 좀 가서, 아이씨, 이게 막판에 형식이 꼬여버려가지고. 자, 오케이. 있군요. 19치 한가로서 그래도 같이 한번 봐줄 가치가 있다면 하나 정도는 좀 같이 봐야 되겠다. 어차피 제망매랑 유사한 건 없거든요. 주제가. 근데 얘도 기파랑을 추모하는 거거든요. 예찬 추모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파랑과 참기파랑 같은 경우는 그 해석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느껴본 바람에 흐느끼면서 바라보매 이런 뜻이야. 됐어요? 흐느꼈대 얘들아. 됐지? 흐느끼며 감정이 직접 나왔잖아. 그죠? 흐느끼면서 바라보매 이슬을 밝힌 달이 여기 밑에 해석도 있으니까 잘 봐. 이슬 밝힌 달이 원문 위주로 그래도 보는 훈련을 하자고. 이슬 밝은 달이 이 달은 흰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그러면 어떻죠? 이슬 밝힌 달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누구?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야. 아니? 자, 달은 원래 우리 정읍사도 배웠으니까 금이 생각하시면 돼. 뭐? 광명을 비추는 존재. 기파랑의 훌륭한 이품을 상징해. 됐어요? 상징이 많아. 자, 흰곰 따라 떠간 그 언저리쯤에 또 뭐야? 모래 가른 그 물가에 모래를 가르는 맑은 물이에요. 그 물이면 어때요? 기파랑의 또 역시 아주 고결하고 깨끗한 이품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깨끗하니까. 모래를 갈라주는 이런 물가에 또 기랑의 모습이로구나. 기상의 모습이로구나. 수풀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수풀은 뭐냐? 기파랑의 부재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소재야. 뭐 그렇다 해서 객관적 상관문을 막 보고 이런 시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알겠죠? 표현법으로 내가 너무 막 없는 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해 줄게. 그렇다면 그냥 이 수풀은 기파랑의 부재를 떠올리는 대사, 착각한 대사.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풀을 보고 기파랑의 모습인 줄 또 착각도 했어. 그러니까는 기 부분은 어때요? 여기까지 다 기로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은데, 기파랑의 부재에 대해서 내가 엄청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 이로나리 제벽에, 자, 뭐예요? 이론의 자갈벌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해석은 별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런 뜻이야. 자갈벌에서 뭐 한다? 낭이 지니시어도. 화랑께서 지니시던. 됐어? 화랑께서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이런 뜻이야. 기파랑이 지니시던 그 고결한 인품을 내가 동경에서 따르겠다. 많이 따르고 싶다. 이건 별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그치? 자, 아야. 오케이. 자까지 높아서. 자식까지 높아. 잣나무가지. 내가 잣나무가 푸른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푸른색이라고 하니까 색재 대비 이런 거 보통 하거든요.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 야, 얘들아, 뭐든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높고 하면은 뭐를 상징해, 우리? 소나무 같은 것도 따지지만 어떤 고결한 인품 같은 거지.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또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의 문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눈도 이것을 덮지 못한다. 눈도 덮지 못할 고가의 모습. 잣나무 가지 쫙 높고. 눈은 그럼 뭐겠어? 실현이죠? 그치? 부정적이겠지? 그래서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감탄적 표현을 통해서, 그죠?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예찬. 맞니? 기파랑은 죽었지만 나는 그를 추모하면서 그의 뭐예요? 고고한 절개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근데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는 세 가지 시어, 뭐 달,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물서리, 물, 그 다음에 잣나무가지, 그쵸? 잣나무가지. 대조되는 거 하나, 뭐 눈, 그죠? 화자가 있는 곳 뭐 자갈벌, 그 다음에 수풀은 그냥 기파랑의 부재를 환기하는 대상과 내가 착각한 대상인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19채 한 말까 한 거야. 됐죠? 굳이 말하자면 이 대상과의 이제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설명나가도 있잖아요. 그치? 굳이 공통함을 찾아주려면 향가 빼고 뭐 있는 거죠. 됐나? 됐어요? 요거 정도까지 됐습니다. 뭐 오죽지랑가까지 내는 건 오바 같고요. 이 정도 해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데, 에이, 설마. 그런데 얘는
기파랑의 모습을 착각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원래 이게 양주동이 제일 최초의 그 해석을 한 거야. 양주동이 최초 해석할 때는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음차훈차 해독을 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흐느끼며 이 부분 없지. 아니지, 그지? 그냥 열어젖히면서 나타난다리 아니 다른 똑같아. 기파랑 인품이 흰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또 심지어 의문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근데 물은 이제 뭐 똑같아요. 그지? 또 모래 가른 물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지팡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자 한다. 뭐 이거 비슷하고 잘 넘어가지. 똑같죠? 높아서 서리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 뭐 눈이라도 덮지 못할 서리로 조금 바꿨다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 됐나요? 상대한 거. 뭐 이런 정도 차이지만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는 김한진 해독을 많이 내니까. 뭐 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봤어요. 나머지 것들 이제 서강별 정석가 하면서 이제 얘기할 것들이지. 이렇게 같이 봤고요. 평가 문제 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정석가를 조금 같이 봐볼까 또. 자 정석가 보기 전에 조금 더 쉴까요? 살짝 쉬어가야 되나? 자 정석가 하기 전에 한 5분만 쉽시다. 그러면 머리 잠깐만 식히세요.